베스포인트 오래된 회원이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의 뭐 마리수의 신적인 존재였었죠. 베스포인트에 플루크님이라고 이번 해창만 동출 같이 오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예전 그 검색해 보시면은 대오만 이런 데에서 뭐 세 자릿수 해창만 정출했을 때도 거의 100마리 가까운 마리수 어마어마하게 잡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한동안 좀 쉬다가 이번에 동출 같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플루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플루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뭐 코로나 기간이라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지냈습니다. 네, 지내고 낚시를 그럼 한동안 많이 못 하셨겠네요? 네, 한 4, 5년은 못 한 것 같아요. 네, 뭐 50견도 오고 나이고 나인지라. 제 그 카페 플루크님 기억하는 뭐 저 기억에는 네. 대호만에 한번 뜨면은 뭐 한 세 자릿수 막 잡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했었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어쩌다 한번.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마리수의 신적인 존재. 근데 그때 이미 공개했던 플루크 리그라고 네. 우리 플루크님이 만든 그 리그로 대부분 많이 마리수를 잡아냈잖아요. 네, 그래서도 그렇고 천수만에서도 그렇고. 예, 채비법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한번. 네, 채비법은 먼저 찜엄충 고무 2개나 이제 3개를 끼고, 네, 끼고 라인에. 그다음에 라인에 이제 굵기에 따라서 이 찜엄충 고무도 호수가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되고 2개를 끼는 이유는 하나를 하면은 이제 라인이 밀려서 이제 그렇고요. 너무 빡빡한 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너무 빡빡하면 라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0.5cm. 그건 크는 1cm짜리 2개까지 써도 돼요. 네, 그다음 이걸 어디다 껴요? 지금 비드를 아니 찜엄충을 2개를 낀 거죠. 먼저 찜엄충을 라인에 끼고 이렇게요. 2개 낀 거죠. 그래야 안 밀려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끼는데 찜엄충을 2개 끼는 이유가 밀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고 라인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너무 좀 빡빡한 거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라인에 트러블이 생겨요. 생기고 그거 끼고 난 다음에 이제 0.5cm 0.5cm 2개 비드, 황동 비드 2개 그리고 이제 또 찜엄충 고무 2개 움직이지 말라고 2개나 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라인이 너무 가늘면 3개까지 3개까지. 바늘은 몇 호 써요? 바늘은 웜 크기에 따라서 그렇지. 2, 3, 4, 뭐 5까지는 쓸 이유가 없고 그 뭐 베이트로도 할 수 있고 스피닝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무게만 맞추면 되니까. 찜엄춤 2개에다가 비드 2개 끼고 다시 찜엄춤 그죠?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황동 비드는 이제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5mm짜리하고 10mm짜리. 그쪽에 이제 0.5cm하고 1cm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또 찜엄춤 고무를 해서 이제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웜을 달아주게 됩니다. 웜도 설명해 주세요. 이거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웜이죠. 이 웜은 이제 상표를 밝혀도 되나요? 예, 상관없어요. 예. 뭐 상업적인 카페가 아니니까 이 웜이 JRC의 크루즈 웜이라는 JRC라는 곳의 크루즈 웜. 이게 몇 인치 웜이죠, 이게? 이게 이제 5인치입니다. 바늘은 이제 보통 이제 3제로. 이 정도 웜크기면 이제 3제로가 잘 맞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른데요. 주로 이제 툭툭 이제 그 호핑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드래깅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액션이 뭐 특정하게 이제 정해진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뽕돌과 이 루어의 그 사이 여장에 따라서 또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이게 달라집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를 쭉 아래로 낮춰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초 사이에 이제 펀치샷 할 때 쓰거나 이제 텍사스 리그처럼 잠깐만요. 정의 좀. 요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웜 쪽에 가까우면은 수초 사이 공략.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리고 이제 뭐 돌바닥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이제 입질이 시원찮을 때 텍사스 리그들 많이 쓰는데 텍사스나 프리리그처럼 좀, 예, 그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뭐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 이제 대호만에서 그 물이 막 빠졌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베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피딩 타임 되면 베스들이 이제 떠서 이제 막 활동을 이제 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올립니다. 아주 길게. 예. 아주 길게. 찜멈춤까지 최대한 길게. 예. 그러니까 상층에서 만약에 애들이 머리 활동을 할 때. 예. 그러면 그러면은 여름철이네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가볍게 호핑을 탁 하게 되면 이거를 사실 이제 그 뽕돌을 당겨오는 거지만은 웜은 물리로 툭 뜨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웜이 액션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스들의 이제 시선을 이제 많이 끌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바닥층 공략할 때는 최대한 웜 쪽에 이제 찜멈춤하고 비드를 내리고. 네. 그다음에 상층 공략할 때는 좀 길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싱커로 던지고 싶은데 거리는 좀 더 많이 나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루어 크게 하기는 싫고 애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싱커를 보완하는 이제 역할도 합니다. 노싱커 멀리 보내기 위해서 싱커 이거 비드를 예, 힘 가지고 멀리 예, 보낸다. 예. 약간 캐롤라이나 리그처럼 비슷한. 예, 보기에는 이제 캐롤라이나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변환이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리그죠. 저는 일단 캐스팅을 하고 나서 잠깐 기다리고 뭐 스테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다 기본이겠죠. 스테이 하고 나서 주로 이제 그 가벼운 호핑 툭툭 쳐주고 기다리고 예, 툭툭 쳐주고 기다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주로.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요걸로 주로 공략하는 필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뭐 일단 돌바닥. 예, 돌바닥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창만 저기 이제 그 낚시한 데처럼 수초가 이제 크게 많이 이제 자라지는 않았는데 프리리그는 불편하고 이제 바늘 나와 있는 것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수초 사이사이를 공략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웜이 떠서 다니기 때문에 바닥에 청태가 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스들이 있는 환경에서 청태는 얘가 다 먹어줘요. 비드가 앞에서 얘는 이제 살짝 이제 떠 있고. 이 리그로 역대 예전에 뭐 엄청나게 카페에도 조행기 올렸었잖아요. 네. 이게 마리수 정말 많이 잡았던 상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짜 있다. 천수만. 네. 천수만에서 아마 조행기 보시면은 원래 저는 이제 사진을 잘 안 찍는데 그날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조행기에. 그게 아마 110마리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만 찍은 거, 안 찍은 거 빼고. 요 채비만으로요? 거의 다 이걸로 했어요. 그건 진짜 이걸로만 했어요. 했어요. 어디쯤에서요? 이거 뭐 포인트 좀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오래된 얘기니까. 옛날에 그 아시는 분 아실 때 그 볕집 포인트라고 그 하류 쪽에서 상류로 가면은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리 위 아래에서 그날 1자에서 5자까지 다 나오고 4자만 이제 한 60% 정도. 네, 그렇게 이게 이제 어떤 런커 잡는데도 유용하죠. 런커도 많이 네. 잡죠. 그리고 이게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챔질을 항상 이제 늦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챔질보다는 좀 늦은 게 낫다. 늦은 챔질이 낫다 그러는데 이거는 빨리 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늦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싱커 위치하고 웜 위치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질을 느끼는 순간 그 베스가 이 웜을 상당히 많이 삼킨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챔질을 하면 뭐 거의 뭐 90% 이상 훅셋이 될 텐입니다. 네. 대호만 뭐 잘 아시지만 그 돌바닥 있는 데들이 이제 꽤 많아요. 돌바닥 있는 데들 많고 뭐 다양하죠. 뭐 수초 있는 데도 많고. 근데 그 돌바닥 있는 데서 이제 청태가 껴가지고 자꾸 이제 프리릭으로 이제 던지면 이제 청태가 묻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낚시가 안 돼서 이제 뭐 다른 거 할 거 없나 했더니 그리고 이제 대호만은 그 장타가 좋아요. 근데 노싱커로만 던지기에는 장타가 너무 이제 가볍고 그래서 앞에 이제 비드를 하는데 이게 비드를 고정을 안 하면 또 이게 쏙쏙 그 바위 틈으로 돌 틈으로 잘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한 몸이 돼가지고 잘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죠.
주관적인 판단인데 베스가 엄청나게 잘 먹는 칼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잖아요. 그 칼라 얘기 좀 한번 이제 어떤 게 그렇게 잘 먹히는지.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네, 뭐 이제 저희 주관일 수도 있고요. 그 저와 같이 이제 오랫동안 낚시하신 분들의 공통된 그래봤자 뭐 10명도 안 그렇죠. 됩니다만 공통된 이제 생각인데 뭐 각종 칼라를 많이 이제 써봤는데요. 가장 괜찮은 거는 검붉은 색깔. 그러니까 검붉은? 네, 검붉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갈색보다는 훨씬 더 진한 우리가 음식으로 말하면 선지 색깔, 익은 선지 색깔. 익은 선지 색깔. 네,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진한 검고 붉은데 약간 선지처럼 약간 검은 듯한. 약간 그 색깔이 많지는 않죠. 이상하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이제 조과가 좋습니다. 그 컬러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웜 제조사에 상관없이. 검증을 다 해보신 거죠? 예. 뭐 교차로 서로. 예, 나온 거는 거의 다 써봤어요. 네. 주로 이제 그 색깔 썼던 웜이 어떤 웜이었어요? JRC의 JRC 크루즈 웜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못 구해요? 크루즈 웜 그 색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찾아보면은 뭐 있겠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꼭 크루즈 웜이 아니더라도 그 컬러를 찾으시면 이게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라고 죄송합니다만 같이 낚시하는 그 색깔에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서로 이제 어떤 의견을 나누었냐면 이게 그 베이트 피시들의 등 색깔과 가장 흡사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물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컬러는. 그래서 이제 이 컬러가 상당히 이제 어필력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이거는 같이 동철했던 사람들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네, 물론이죠. 네. 이 채비 플루크님이 그 대우만이나 천수만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네, 해창만에서 썼었죠. 해창만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예전에 왔을 때. 네, 해창만에서는 그때 3명이서 이제 같이 이제 동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인당 이제 세 자릿수 100마리 넘기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박 2일 일정으로 잡았었는데요. 막상 이제 도착해서 반나절 만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반나절 만에 네, 1인당 세 자릿수. 6시. 저도 알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했었죠. 6시부터 이제 12시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지쳐서 그때 베스캠프에 제가 들어갔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에는 또 해창만 카페 정출 때도 오셔가지고 거의 한 7, 80마리. 예, 그때 한 80마리. 다른 사람들 막 힘들 때. 그때도 이제 이 플루크리그로 또 해서 많이 잡으시고 다른 것도 맞아요. 그렇게 하셨었죠. 그때는 뭐든지 던지면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플루크리그를 이제 요 영상 보시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주의사항 같은 거 좀 한번 알려주세요. 주의사항은 라인 굵기하고 찌멈춘 고무의 크기가 안 맞으면 이게 자꾸 그 캐스팅하는 힘에 의해서 이 찌멈춘 고무가 밀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작은 걸로 뻑뻑하게. 약간 뻑뻑한 게 좋은가요, 이게? 뻑뻑한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를 같은 크기로 더 달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2개로. 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뻑뻑한 거를 쓰면 라인 트러블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찌멈춘 고무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베이트 캐스팅 하시는 분들은 엄청 아마 짜증 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릴에 이제 로드에 가이드 구멍에 이제 걸리면서 이제 백래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찌멈춘 고무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2009년, 10년 그때 카페 초창기 그때였었나요? 카페가 200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카페 초창기는 뭐 솔직한 얘기로 한창 낚시가 물을 익었을 때고요. 그 전에 시작은 하셨었고요. 그 전부터 이제 오래 했죠. 카페 대박 주행기 막 올리고 했을 때가 언제 왔었죠? 대충 아마 한 2010년 내외 아닐까요? 그러니까 엄청 낚시는 진짜 엄청 오래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막
올해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뭐 좀 이렇게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을 듯 싶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일까 그러면은 이제 그 포인트 찾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제 문제일 거예요. 사실은 좋은 포인트만 찾으면 그 채비나 뭐 관계 없이 잘 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정답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오래 낚시하신 분한테 포인트 도움을 받아라. 네, 도움을 받고 같이 이제 출조할 때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마다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쪽지가 많이 와요. 같이 이제 데려달라고. 아마 10명은 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낚시 배우는 사람들이. 네. 정답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들 뭐 액션 뭐 뭐라 그러는데 사실 포인트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자, 안녕하세요. 베스포인트의 플루크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필드에 나왔습니다. 베스캠프님하고. 사실 이제 굉장히 낚시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나이만큼 이제 뭐 이상한 뭐 50견이라도 뭐 이런 것도 오고 해서 이 캐스팅을 제대로 할 수가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무척 오랜만에 나오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필드에서 이제 만나시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